저희 회사 좀 살려주십시오. 박 이사가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 아무도 잘하는 그런 회사 말고 저희 회사를 능력 하나로만 판단해 주십시오. 오로지 능력 하나만으로 세계 1,800여 개 지사와 에이전트를 갖춘 해외 이주 화물 운송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한 포장 실명제를 비롯해 전 세계 고품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 저희는 세계 각국으로 가는 회의 이송 화물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고르고 다루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에다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그림을 새겨 넣어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한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념으로 꾸준히 실천해온 품질 경영으로 세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며 세계 전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해외 이주 화물 운송 전문 기업. 성공열전 히스토리 주식회사 퓨맥스 차주영 대표. 대학생활 내내 과 대표를 놓쳐본 적이 없을 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지녔던 차주영은 일본 유학 후 폐기 하나로 유학원을 차리게 된다. 사장님, 한 달 넘게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이번엔 정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 과장 왜 이래? 이러다가 저번 달에도 몇 명 유학 보냈잖아. 혹시 알아? 단체로 그냥 유학까지 올지? 가능성을 보고 시작한 유학원 사업. 그러나 하루하루가 위기와도 같았던 상황에 직원들 월급조차 챙겨주지 못하게 되면서 홀로 회사를 운영해오던 차주영. 그는 고심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상식아. 주영아, 네가 여기 웬일이냐? 조심해서 옮겨. 예. 자, 앉자고. 아니 근데 네가 그걸 하겠다고? 그럼 유학원은 어떻게 하고? 사실 유학원 몇 달 동안 이익 낸 것도 없이 적자만 보고 있었거든. 네 얘기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일본에서 해외 이주 화물 업체를 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 가는 건 내가 너한테,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오는 이삿짐은 네가 나한테, 뭐 이런 거냐? 그렇지. 내가 유학원을 해봐서 아는데 일본이고 어디고 잘 알거든. 야,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열정만큼은 남부럽지 않았던 차주영. 비록 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실패를 경험 삼아 일본으로 넘어가 해외 이주 화물 회사를 설립. 365일 내내 휴일 없이 일하며 노력한 끝에 2년 만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사장님, 오늘 오카야마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삿짐이 5건이 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회사만 믿고 맡긴 고정 거래처인데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미룰 수는 없잖아.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다음 주에는 내가 꼭 하루라도 쉬게 해줄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며칠 동안 집 못 들어왔더니 와이프가 집에서 난립니다. 알았어. 신뢰를 우선시하는 그의 경영 철학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충분했고, 그렇게 회사는 개인 고객 중심에서 일본 기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일본과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회사로 성장해오던 어느 날, 일본에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그의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는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자꾸 이렇게 일본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차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사장님은 도망가고 전 직원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희 거래업체라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는 싶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가서 회사를 인수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차 대표님, 저희 회사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직원들 40여 명이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한 번만. 우리 거래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찾아왔을 때는 상당히 그쪽 회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회사가 쓰러져가는 입장에서 이쪽에 인수하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데 결국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사업 영역보다는 직접 내가 한국에 고객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 거고 직접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이미 시장이 형성된 국내 사업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외교관이라니?
이 외무부에서는 매년 외교관들을 해외로 발령 보내잖아. 그럼 발령받은 외교관은 무얼 할까? 그거야 뭐 당연히 해외로 갈 준비를 뭐.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당연히 해외로 갈 거고, 해외로 가더라도 잠시 있는 게 아니라 대형 이삿짐을 붙인다 뭐 이런 거야? 그렇지. 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회사를 선택해 줄까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 해외로 이민 가는 고객들이 한 사람도 아까운 이때 이 외교관들은 우리의 새로운 개척지가 될 수 있다고 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불모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외교관들을 새로운 개척지로 여기며 찾아 나서는데 박수원 외관님, 시간 좀. 아이, 참, 정말 성가시게 보내. 당시 발령난 외교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노력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그렇게 냉혹한 상황 속에서도 반년 이상을 매달리며 100여 명 외교관들의 이름까지 모두 외울 정도로 그는 절실했고 또 간절하기만 했는데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회사와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포기할 순 없었다. 야, 저 친구 또 오는 거야? 아니 치지도 않나 벌써 몇 달째야. 근데 넌 사인해줬어? 회사 팜플렛 봤는데 회사도 적고 그래서 아직 안 했는데 저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 회사 같아. 벌써 몇 달째냐. 몸 축난다. 그만하자. 난 말이야, 지금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 조금만 더 힘내 보자고. 어? 사장님, 박수범 외교관님이시라는데요. 예, 잘못 갔습니다. 예? 그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쁜 소식이 있어. 꼼짝도 안 하던 외교관들이 자그마치 60명이나 계약을 하겠대. 10개월간의 기나긴 싸움 속에서 포기할 줄 몰랐던 그의 노력에 대한 마땅한 쾌거였다. 뿐만 아니라 외교관들이 인정하는 회사로 알려지게 되면서 덩달아 인지도까지 상승해 많은 고정 거래처들을 확보하며 성장하게 된 회사. 그로 인해 차주영은 해외 지사를 넓히기 위해 잦은 해외 출장을 다니던 어느 날 아니, 회사가 왜 이렇게 조용해? 출장 간 사이에 이 박 이사가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이사가 밖에 나가서 회사라도 찾았다는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 뭐? 사장님, 저희 회사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직원들 40여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박 이사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저는 절대 그러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죠. 막상 제가 직접 닥치고 보니까 직접으로 좀 암담했습니다. 뭐 직원들이 직접으로 핵심 브레인이라는 업무 조직이나 그다음에 세일즈 파트, 마케팅 파트 조직을 다 데리고 나간다고 그러니 남아있는 직원들은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몇 명하고 통관하는 직원 한두 명만 남아 있었는데 그 직원을 데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거의 뭐 절망이었죠. 믿었던 직원들의 배신으로 더 이상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회사. 오늘 무릎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절 잘 따라주었는데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 그냥 계속 다니면 안 돼요? 우리 밀린 월급 때문에 그런 거라면 라면만이라도 먹여줘. 우리 전부 6개월 동안 월급 안 받기로 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2배, 아무리 3배 이상 보답해줄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그에게 힘이 되어준 직원들. 차주영은 자신을 믿고 남아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의 각오로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Where is your boss? Call him right now. Yes, I am. What do you want? I sent my belongings to New York, but there are a lot of things are missing. How is it possible? It's impossible. 김부장, 당장 확인해봐. Oh, shit.
If it is true, your company 세계 각국으로 가는 화물들이 뒤바뀌는 사고는 당시 해외 이주 화물 분야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이었고, 또한 운송 중 물건들이 손상되는 일 또한 이 분야에선 흔한 사고였지만, 이런 사고들을 당연시하며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이 제품이 뒤바뀌면서 생기는 수천만 원씩의 피해며 그 안에 내용물들을 몰라서 이 제품들이 깨지는 이러한 것들 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 현 해외 이주 운송 시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대기업을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해외 지사가 많은 국내 대기업 공략에 나선 차주영. 양 과장 왔어? 대한그룹에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뭐야, 양 과장? 거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리 대기업에 데려야다 그렇지 앉아서 다리 올려놓고 좋은 모습 보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겹게 걸어온 20년. 비록 최고는 못 될지라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만큼 늘 당당했던 차주영은 직접 그 대기업을 찾아간다. 이번엔 다른 분이 오셨네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실력이 없으면 그냥 거절해 주십시오.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저희 회사 직원들이 무시당하면서까지 만든 그런 엉터리 회사로 저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도 잘하지만 아무도 잘하는 그런 회사 말고 저희 회사를 능력 하나로만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 그때도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거절해 주십시오. 비굴한 승자가 될 바에는 당당한 패자가 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택한 차주영. 결국 회사에서 3년간 매달렸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져 보였는데, 지루야! 대한그룹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한그룹 고정업체를 우리 회사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대. 뭐? 그러니까 없을 텐데. 양 과장, 그 정말이야? 대한그룹에서 우리 회사랑 계약을 하겠대? 정말이랄까요? 사장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직 실력만으로 판단했다는 거. 양 과장, 김 부장,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당연하지. 네 사장님. 2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처럼 오늘도 한결같이 땀과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외 이주화물만을 취급해왔기 때문에 이 업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 업과 유사한 해외 전시, 기타 특수화물을 앞으로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품질 경영으로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 오직 실력으로 승부한 막강한 경쟁력이 세계 속 대한민국의 힘이다.